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하원 강성 의원들 때문에 불가피할 것 같았던 연방정부 폐쇄를 공화당 하원 의장이 의장 자리를 건 정치 도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이고 공화당 강성은 그의 하원 의장 자리를 박탈하겠다지만 성공하기에 공화당이 너무 분열됐습니다. 어쩌면 공화당 의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정치 코미디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관련 인터뷰에 한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뒤 그 자리에 출마 선언을 한 앤디 김 의원이 전국 무대에서 테스트받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즈니스 사기 혐의 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300%까지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고 공격한 판사는 미소도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머그샷과 비슷한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사망한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울 인물로 낙태를 지지하는 민주당 정치인 선출을 지원하는 단체 대표자인 라폰자 버틀러 씨를 선택했습니다. 버틀러 씨는 해리스 부통령 자문으로 일했고 캘리포니아주의 첫 번째 공개적인 레즈비언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텍사스로부터 이민자를 태운 20번째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올해도 10월의 주식시장은 한 해 동안 가장 변동이 심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빠졌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도 미국인으로 시작합니다. mRNA 방식의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한 2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 또는 의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카틀린 카리코, 드류 와이즈만 박사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벌써 끝났나요?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제가 헤드라인을 진행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Attorney General who's a horror show who ran on the basis that she was going to get Trump before she even knew anything about me. She used this to run for governor. She failed. 네, 이것은 지금 법정에 앉아 있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입니다. 판사도 공격을 했고 검사도 오늘 이제 민사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검사도 자신을 기소한 검사도 공격을 했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법정 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있지만 표정 자체는 굉장히 굳은 그 머그샷 연출한 표정일지도 모르죠. 민사재판은 본인이 피고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간 것은 이건 이제 선거 캠페인으로 쓰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잠시 뒤에 이 내용은 전해드리고 오늘은 먼저 미국의 연방정부가 정말 극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의 임무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연방정부 폐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구도 다 모든 것을 갖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물론 그 어떠한 것을 건 도박 같은 것도 필요했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강성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많은 것들을 반대를 하면서 연방정부 폐쇄 쪽으로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몇 주일 동안은 그런 강성의 분위기를 조금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방정부가 폐쇄되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었죠. 그때 본인이 만든 안을 공화당에도 보내고 민주당에도 보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어 하고 불만도 했지만 현재의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방정부 폐쇄를 막아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몇 시간 전에 어쩌면 미리 기획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마음을 바꾼 하원 의장의 안에 투표를 했죠. 극우파의 우선순위를 제치고 민주당 표에 의존을 해서 공화당 하원 의장의 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정부 문을 안 닫으려면은 폐쇄 대신 이 폐쇄를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서 하원 의장은 공화당 극우를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한인 연방 하원 의원들도 모두 연방 정부 폐쇄를 막은 이 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원에서 335대 91로 통과됐고요. 상원에서는 88대 9로 통과됐는데 반대한 사람들은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이고 특히 하원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성향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딱 한 명의 일리노이 의원이 여기에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반대한 이유가 그렇죠.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관장을 하는 그런 그 공동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공화당 상원에서는 뭐 테드 크루즈라든가 뭐 제이디 밴스라든가 오하이오주의 또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졌고 재난기금은 이제 뭐 여러분들 지역에서 지금 45일짜리거든요. 11월 17일이 되면 또다시 이러한 소용돌이를 치러야지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홍수, 산불, 허리케인 등의 비상 지출을 할 수 있는 160억 달러는 포함이 돼 있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60억 달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이클 퀼글리 의원이 일리노이주의 오지구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는데 푸틴과 푸틴의 추종자에게 좋은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백악관에서도 아주 실망한 거죠. 백악관은 의회에 24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까지의 뭐 복잡한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 정부 폐쇄를 피해서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도 없고 돈을 안 받고 휴가를 가는 공무원들도 없었으며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방정부 문을 열게 하네. 신용등급 평가도 내려가지 않고 하는 것을 이뤄낸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하원 다수당의 의장이 백악관이라든가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45일짜리니까 2024년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의 것에 대한 협상이 지금 훨씬 더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원 의장 자리를 빼앗겠다고 한 뭐 맥 게츠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 퇴임 동의안을 제출하겠다.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겠죠. 약속과 다르지. 우리가 원하는 것 해준다고 하고는 왜 안 해줘? 그 자리를 빼앗아 버려야지 되겠어. 하니까 오늘 그 사설에 보니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공화당이 맷 게이츠다. 왜냐하면 맷 게이츠 의원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공화당이 분열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폐쇄를 민주당의 도움으로 막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다 계산을 했겠지만 이미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치욕스럽기는 했지만 15번이나 투표를 해서 하원 의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데 15번이나 그리고 굉장히 극우 의원들에게 네 당신들 말 듣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러 조건 같은 거 다 써주고 사인해주고 하원 의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아니 왜 서약을 안 지켜? 라고 하는 것이고 하원 의장은 우리 그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 어른이 많아. 연방 정부의 문을 폐쇄를 해버린다고 그건 어른이 하는 짓이 아니지 하고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굴욕적인 15번의 투표를 거쳐서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면은 웬만큼 강인함은 증명을 한 것이고 지금 뭐 프리덤 코커스도 심지어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조지아주의 강성 의원도 강성이 부족하다고 쫓겨냈잖아요.
뭐 콜로라도주의 그 로렌 버버트 의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의원들이 속해 있는 프리덤 코커스조차도 너무나 분열됐기 때문에 애리조나의 뭐 폴 고사 의원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프리덤 코커스도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무슨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하는 게 있죠. 뭐 워싱턴에 뭐를 싹 썩은 물을 뽑아야지 돼. 그러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돼. 그때부터 서로 손을 잡았는데 아무튼 프리덤 코커스도 내부 자체에서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하원 의장을 내쫓을지도 모르고 과반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에서 아니 뭐 내쫓지 말아야지 하고 투표를 보태주면 됩니다. 아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이 안을 연방정부 폐쇄를 막는 표를 민주당에서 보탬을 받을 때 이 서약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뭐 연방 정부가 폐쇄되면은 공화당도 비난을 받지만 일단은 집권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협상을 했으리라고 보이는데 케빈 맥카티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반대하는 어떤 모션을 내놓으면 어덜트가 이 하원에 공화당에 더 많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어 보이는데요. 너무 적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아쉽지만 적지만 공화당에도 어덜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표를 도와줘야지만 그 하원 의장이 이제 의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거저 돕겠습니까? 민주당도 또 받을 것을 하원 의장에게 받고 돕겠죠. 이리하여 정치는 꼭 연방정부 폐쇄다 아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전략 전술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라이프잖아요.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매듭이 지어졌고요. 그러면 오늘 앤디 김, 뉴저지의 3지구가 지역구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당연히 이거 폐쇄를 막는 이 케빈 맥카티 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앤디 김 의원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밤 메넨데스 뉴저지의 연방 상원의원이 금도 받고 돈도 받고 하면서 이집트계 비즈니스맨과 이집트 정부가 무기 사는 것 이런 걸 도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출마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뭐 성실함 내지는 정직함 청렴함이 더 낫겠네요. 그런 것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부터 하고 이 폐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You know, I'm excited about the energy, and I hope that the people have a choice in this, and that they see this as a choice for integrity. 인테그리티라고 하니까 청렴하다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케빈 맥카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아니 하원 의장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 안 쫓겨나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앤디 김 의원은 케빈 맥카티의 의장직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는 나에게 탑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몇 주일 뒤에 또 이런 걸 겪어야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잘못하면 소셜 시큐리티도 못 받을 수도 있고 해서 미국인에 집중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Kevin McCarthy's job security is not at the top of the list of my priorities, right, especially right now when we are still working through trying to figure out how to avert a shutdown a couple weeks. 또 다른 그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A lot of people concerned about a lot of seniors concerned about Social Security and other issues. So I really think that we need to make sure we're focused on the American people. And if it looks like we're just trying to 네,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소셜 시큐리티도 못 받을 수 있고 신청이라든가 수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한다 했고 앤디 김 의원이 그 전에 뭐 이라크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본인도 서운을 하죠. 여기도 이제 그 집중을 하는데 역시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돕는다 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으니까 미국의 무기고를 채우는 것 등등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초당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출안에서는 빠졌지만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the United States being able to resupply our own stock. So, that's something that I'm concerned about. We want to make sure our readiness is as strong as possible. But 우리가 가능한 한 더 강하게 우리의 스탁도 다시 이제 리스탁 해놓는 것이요. It is a huge bipartisan support in the Senate.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people recognize. 초당적으로 뭐 300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그래도 앵커는 다시 아니 그게 다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하원 의장과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잘 피해가더군요. Kevin McCarthy is someone who's been on the wrong side of almost every issue that I've been trying to push forward, whether it's healthcare or climate change. 네, 거의 모든 이슈에서 본인이 푸시를 했었던 헬스케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서 케빈 맥카티는 반대의 입장이긴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Concerns about a nationwide abortion ban. These are things we cannot 낙태 see 전체적으로 come to 다 fruition, so we need to 금지하는 see 것이요, something 전국적으로. significant. But like I said, right now, the main thing is we need to focus on delivering for the American people.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케빈 맥카티 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자신의 아젠다하고는 반대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메인 포커스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몇 주일 뒤입니까? 11월 17일이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다시 연방 정부를 폐쇄하지 않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본인의 포커스다라고 했습니다. 왜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중요한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것을 막은 그 뒤에 즉시의 인터뷰를 앤디 김 의원과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삼선이면은 뭐 주니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은 전국 무대에 놓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던져보고 뭐 언론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호의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전국 무대에 알리는 그런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이 이 전국적인 오늘 좀 전에 인터뷰는 CNN 방송과 인터뷰였거든요.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이렇게 로컬 인터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뉴스 타임에 오늘 같은 날 인터뷰를 한 것은 조금 한 발 뛰어 올랐구나. 밥 메넨데스의 기소 이후에 연방 상원 출마를 선언을 한 뒤에 그렇게 저로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미국만 그렇게 때가 되면은 연방정부를 문 닫는다고 하지? 이런 거. 미국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조를 잘했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거의가 유럽도 그렇고 거의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 예산안 같은 것도 그 정부, 그러니까 집권당이 알아서 하는 집권당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뭔가 집권당에만 권한을 주면은 뭔가가 이상해질 수 있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양당이 협조를 해서 협상을 해서 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집권당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돈 관계는 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원이 집권당이 아닌 야당인 다수당이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하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가 최근에 있어서 가장 오래 연방 정부가 폐쇄됐던 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34일 12월부터 1월에 걸쳐서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 지금 이 맷 게츠 의원이 보이고 있네요. 맷 게츠 의원과 같은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강성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되지 않고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였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트럼프 때는 민주당이 그래서 폐쇄가 된 거죠.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멕시코 장벽 쌓는 그 문제를 그걸 집어넣어주지 않는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텼기 때문에 30 며칠 그렇게 연방정부가 폐쇄가 돼서 적어도 110억 달러 손해를 봤다는 게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의 계산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밖에서와 법원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건 미국이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는 것인가 또 재선에 나가고 있는 그 후보가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날개 단 듯
정치 캠페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많이 전해 듣지 못하셨을 텐데 어젯밤에 밤늦게 비교적 늦게입니다. 6시 이후였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한 사람을 딱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게 끝인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레즈비언입니다. 이건 또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자당의 그 정치인이 자당의 하원 의장을 내쫓아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맷 게츠가 열심히 의회 의사당에서 열변을 토하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에서는 여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재판이 하도 많아서 혼돈되시죠, 여러분. 이 재판은 민사입니다. 이 뉴욕에서 뉴욕뿐만이 아니라 23개의 부동산과 자산에 대해서 마음껏 융자받을 때 이런 때는 이제 부풀리고 그리고 돈을 내야지 되는 경우 뭐 세금 보고라든가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보험 등등과 관련해서 부풀릴 때 부풀리고 줄일 때 줄인다. 부풀릴 때는 최대 한 그 부동산을 300%까지 부풀려서 19년 동안 8억 1,200만 달러에서 적게 많게는 22억 달러까지 부풀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쳤다.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하는 게 이제 그 검사가 뉴욕의 검찰총장이 레티티아 제임스가 기소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선 그 검사가 하는 얘기부터 좀 들어보실까요? 3년 동안 수사를 했었던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먼저 검사 얘기 들어보시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임스. My message is simple. No matter how powerful you are,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think you may have, no one is above the law. And it is my responsibility and my 네, 결국은 아무리 파워풀하거나 돈이 얼마나 있든지 아무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고 나의 임무는 그것을 그 증명해내는 것이고 법정에서 가려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제임스 판사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이 검사 판사도 욕하고 이 검사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본인이 뭐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지고 또 해서 나를 치자 해서 치는 아주 이것이야말로 사기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of all time. We have a rogue judge. We have a racist attorney general who's a horror show who ran on the basis that she was going to get. 네, 인종차별적인 그 검사라고 하죠. 검사가 이제 그 아프리칸 그 아메리칸일 때는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케이스로는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사업의 가치, 운영 방식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재선에 나갔는데 첫 번째 대통령에 들어갈 때도 하도 많은 문제를 맘대로 했기 때문에 다 캐내지도 못했지만 본인의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떤 그 트러스트에 넣어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딸도 오랜 동안 그 중국에서 그 어떠한 그 특허 허가를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한 개도 받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수백 건의 특허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이방카 이름 달린 그 패션 스토어는 미국에서는 접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것을 좀 철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벌금도 내야지 되고 이건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2,500만 달러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전에 그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나의 이름과 평판을 위해서 싸우겠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후진 판사와 인종차별적인 검사가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요, 아서 앵거론이라는 뉴욕의 그 대법원 판사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도 엄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욕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충분히 그 부풀린 그런 그 증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좀 나중으로 재판을 미루자 하는 것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그 앤고론 판사는 아주 미소를 머금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딱딱하게 손도 그 책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요. 변호사 옆에 앉아서 그러나 표정만은 조지아주의 그 선거 그런 것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머그샷 굉장히 아주 딱딱하고 연출된 매서운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 비슷한 그것보다는 조금 그것보다 보드랍진 않지만 약한 그런 표정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앉아 있습니다. 벤치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이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배심원이 없기 때문에 뭐 배심원이 왜 있냐 없냐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배심원이 없는 그 벤치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은 아서 앵고론 판사가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원에 안 나와도 되는데 민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 것은 지지자들에게 이걸 선거 운동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사재판이라 감옥에도 가지 않고 마녀사냥이라고 가장 대단한 마녀사냥이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판사가 혼자 결정한다. 법원에 안 나와도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에 나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법정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어제는 저는 사실은 이 케이스보다도 어제 트럼프 캠페인에서 트럼프 캠페인이라고 쓰고는 니키 헤일리가 묵고 있는 호텔의 앞에 세 장과 세 모이를 딱 놨거든요. 아주 제법 큰 크기의 세 장과 세 모이. 그리고 니키 헤일리도 아이오와주에서 캠페인을 했고 토요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갔는데 트럼프 캠페인이라고 쓰고 왜 세 장과 세 모이 이런 것을 그 니키 헤일리의 후보의 호텔 앞에다가 뒀느냐면 최근에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키 헤일리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이 bird brain, 새뇌, 세대가리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을 얘기할 때 미국에서 세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세대가리라는 거예요. 니키 헤일리. 그리고 거기다가 딱 그 트럼프 캠페인이라고 써서 세대가리야 하고 세모이 너 이거나 먹어 이렇게 보내놨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끔찍한 선거 캠페인으로 지금까지는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동네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반의 대표 선거도 그렇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니키 헤일리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아주 그 후진 판사와 인종차별적인 검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처음일 것이고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그 기록도 믿지 말아라. 검사나 재판장에서 나오는 어떠한 기록도 믿지 말래요. 본인의 말만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또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좀 온다면 캘리포니아주이지만 이것도 미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라폰자 버틀러라고 많은 분들은 이제 거의 생소한 인물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인사이더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제일 유명한 건 굉장히 강한 헬스케어 노조의 대표를 지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밀리스 리스트라고 해서 민주당의 여성 그 선출된 공직자가 되려고 출마하는 여성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낙태를 지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선거 기금을 모으는 단체입니다. 에밀리스 리스트라는 그 단체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래 살다가 그런 그 라폰자 버틀러 그 전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자문 역할도 했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사흘 만에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자리 그가 목요일 밤에 숨지고 나서 채웠습니다. 이 버틀러 씨 44살이거든요. 경험 많고 전략적이고 기금 모금에 능하겠죠. 이 사람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지금 바브라 리 흑인이면서
연방 하원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셰프나 케이리 포러 의원들은 두 사람 다 백인이고요. 한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 한 사람은 버뱅크가 지역구인 사람인데 흑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렇긴 한데 임시로 예비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그럴 사람을 다이언 파인스타인 그 자리에 채우겠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흑인은 임시만 채우는 사람이야? 바바라 리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니까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튼 세 명의 이 강한 전부 민주당이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자리를 이어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이 라폰자 버틀러라는 이 그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명된 사람이 해보다가 본인도 워낙에 정치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비선거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갈 수도 있답니다. 전에는 이거 안 나갈 사람 이렇게 했는데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의 3파전의 판도 흔들리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버틀러 씨가 미시시피 태생인데요. 잭슨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뭐 홈케어 근로자 노조뿐만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에 그런 간부로서도 일을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흑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일단 나머지 다이언 파인스타인의 임기를 채우니까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최초예요. 지금 뭐 팀 스캇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나오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상원의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상원의원으로서는 최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원에는 많이 있어요. 뭐 막 맥심 워터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바브라 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리 레즈비언입니다. 여성이고 오픈리 레즈비언. 오픈리 레즈비언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연방 상원 의원으로 하기는 첫 번째인 겁니다. 이런 많은 기록을 갖고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면도 있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메릴랜드주에 사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임시로 에밀리스 리스트의 대표를 하기 위해서 갔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래 살았고 지금도 캘리포니아주에 집이 있고 유권자 등록도 캘리포니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의 베테랑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와 자주 연락을 하는 베테랑 그 선거 전략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컨설팅 회사의 그 파트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비선거가 전보다 이제 앞당겨져서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어쩌면은 이렇게 그 버틀러 씨를 연방 상원 의원으로 지명을 하면서 거봐 캘리포니아주는 그렇다니까 흑인이지 여성이지 레즈비언이지 이런 것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10월 되고 나서 어제가 1일이었고 오늘 첫 번째 주식시장 문을 연 날이니까 그것도 좀 전해드리겠고 또 다른 주와 주의 이슈 보도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엉켰어요 서로. 줄과 줄이 이 경우는 사이좋게 엉킨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한 달 9월 달에 아주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투자하고 그냥 쭉 묻어두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변동이 너무 심했었는데 10월 달에는 역시 한 해 동안 가장 변동이 심한 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늘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1900이 아니라 1896년부터 근데 뚜렷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전부 9월 달이 보통 최악의 달이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0월 달에도
역사적으로 막 주식 시장이 그 9월 달만큼은 아니더라도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9월 달은 연방 정부가 폐쇄되네 되지 않네 해서 많이 휘청거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리 다 어제 거래들을 했는지 오늘은 뭐 주식 시장이 그다지 뭐 나스닥은 뭐 36.52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다우지수와 S&P 500는 그다지 막 아주 막 좋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달에는 그 1929년과 1987년도에 주식시장 폭락이 있었잖아요. 완전 주식시장 붕괴. 그것 때문에 10월 달에 여전히 그냥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그렇고 변동이 굉장히 그 그래프 같은 것을 보면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10월 달에는 심하지? 하니까 오늘 아주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특히 마켓워치 전문가들이 우리도 잘 모른다 하면서 역사적인 패턴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10월 달에 그렇게 나빴는데 올해도 또 나쁘겠어 하는 그런 기대를 조금은 일단 시작할 때는 한대요.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실망감에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심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만일 그렇다고 10월 달에는 이게 출렁거린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파는가? 팔고 현금화하고 빠져나오는 건가? 겁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뭐 에큐리 같은 것을 줄일 생각을 한다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 변동이 지나고 나면은 안정되거나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안전벨트를 딱 하고 나서 좀 크게 베팅하는 것도 10월 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이제 돈 많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자, 로스앤젤레스에 텍사스로부터 20번째 이민자를 태운 버스가 왔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주 주지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해 이후에 지금까지 4만 5천 명 이상을 6개 대도시에 보냈다 하고 발표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4만 5천 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텍사스가 정말 이민자 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온정주의인 척하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보내는 그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뭐 냉혈한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6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세크라멘토도 있고 워싱턴 DC, 뉴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덴버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시카고를 말씀 안 드렸나요? 그렇게 그런 도시에 많이 보내서 로스앤젤레스는 많이 온 것 같지만 770명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뉴욕은 16,400명이나 보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20번째 버스가 오니까 사람들도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니언 스테이션에 왔는데 6명 가족을 포함해서 27명 가운데 16명이 어린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이제 비영리 그룹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딱 도착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옷도 드리고 따뜻한 음식도 드리고 추웠으니까 토요일 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경제 정의를 위한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회의 기에르모 토레스 이민 문제를 담당하시는 분이랍니다. 언론과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년이 채 안 됐는데 4만 5천 명을 다른 도시에 보내면은 참 텍사스도 고통이 심하겠구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민자를 악마화까지 하잖아요. 뭐 강간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공동체를 악마화하면 이 공동체라는 게 뭐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실 때 뒤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백인들이 하지 않은 일을 오랜 동안 에이시안,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민자가 했던 것처럼 코리안 아메리칸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국적의 분들이 많이 일하셨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돈을 덜 주고 고용하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동체 자체를 국가의 국민 자체를 악마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국적에 대한 증오심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다 개인이에요.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어떻다, 백인은 어떻다. 백인은 다 좋고 천사입니까?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그럼 다 악마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은 어때요? 똑같아요.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아무튼 텍사스 버스는 로스앤젤레스에는 6월 달부터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월요일에도 왔고 금요일에도 석 대가 왔고, 그런데 여기서 또 돈 버는 업체도 있습니다. 텍사스의 버스 회사 8월 달에 텍사스 비상관리국으로부터 8,400만 달러 이제 주문이죠. 이건 다른 곳으로 태워서 보내니까 이거 세금이죠. 또 하긴 뭐 비행기 태워서도 보내는데요. 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는 임시 지출안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60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은 것, 그걸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제 다른 방도가 있겠죠. 그래서 240억 달러를 추가로 지금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을 했고, 지금까지는 460억 달러 군사 지원에만 뭐 인도주의적인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고요. 또 장거리 미사일도 에브람 그 탱크도 지금 보냈잖아요. 남부 전선에서 젤렌스키 쪽에서 지금 반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블라디미르 푸틴이 뭐 3차 대전 얘기 나오고 있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서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피로감이 조금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노벨상이 시작되는 달이 전 10월이라서 10월달 하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 생리학 또는 얼마 전부터는 생리학 5월 의학상으로 했잖아요. 두 분의 헝가리계 미국인 카탈린 카리코, 이분은 지금 헝가리 대학교에서 도 일하고 계시고요. 미국인인 듀류 와이즈만, 역시 미국 대학교에서 펜실베니아인 것 같아요. 박사로 이제 학생들 강의도 하고 하는데, mRNA 방법이 파이저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니고 그 코비드 19 그 방식이랍니다. 그것에 토대를 마련을 했대요. 뭐 복잡한 의료상의 문제는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아무튼 백신과 다른 치료제의 단백질을 만드는 법, 이 mRNA를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2005년도에 이 같은 연구가 발표됐을 때는 주목받지 못했는데 모더나, 바이오엔텍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드류 와이즈만 교수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의대 교수 맞네요. 카탈린 카리코는 바이오엔텍의 부사장이기도 했고요. 바이오엔텍은 그 독일 회사였잖아요. 터키계 이민자 부부가 만든, 지금은 헝가리 세게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미국인이 이번에 노벨상 문을 열었습니다. 노벨 그 생리학상 또는 의학상 그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노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협회에서 백신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그 생명 아픈 것을 예방을 했고, 그리고 이 전염병 기간 동안에 팬데믹 동안에 정말 셧다운 됐던 그 커뮤니티가 다시 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게 개발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하는데, 아직도 백신은 뭐 사람 인구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서 막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또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진함도 지나치면 어리석음으로 변질되니까요. 우리 순진하되 어리석지 않을 정도의 한 주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요. 강혜신이었습니다.